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31살이 된 여성입니다. 하는 일은 조그맣게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데 처음에 악으로 깡으로 버틴 덕분인지 지금은 웬만한 직장인 연봉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벌이가 쏠쏠해요.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가슴 아픈 상처를 안고 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릴 때 사고를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생명을 보장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고였지만 지금은 이마에 희미한 흉터만 남았을 뿐 치료도 잘 돼서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때의 사고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아마 저희 부모님도 예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동네에서 잘 사는 축에 속했고 그때 저희가 살던 주택이 2층 집이었거든요. 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4살 터울인 오빠와 옥상에서 놀다 실수로 제가 굴러떨어졌대요. 근데 하필 시멘트로 대충 마감을 해놓은 계단에 제 이마는 길게 찢어져 버렸고 피가 얼마나 분수처럼 쏟아지는지 동네 사람들조차 저는 죽을 거라고 확신을 했답니다. 실제로 20반을 넘게 꼬맨 저는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를 1년 늦게 들어가게 되었죠. 흔히 꿇었다고들 하죠? 아무튼 그렇게 1년이 뒤처진 저는 초등학교 생활부터 적응을 잘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머리에 상처를 크게 입어서 그런지 남들보다 이해력도 딸리고 특히나 암기 능력은 현격히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나이도 친구들보다 1살 많은 데다가 공부나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족보 꼬인다고 구박도 많이 받고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지를 못했네요. 물론 이게 전부 어릴 때 당한 사고 탓이라는 건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소심한 제 탓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사고였고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저의 이런 소심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겁부터 내는 성격 탓에 나름 어렵게 들어간 직장 생활도 2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직장이던 학교 생활이던 어느 모임이나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그런 인간계에게는 마치 먹잇감을 탐지하는 레이더라도 있는 듯 어쩌면 그렇게도 저 같은 사람을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튼튼한 중소기업이라 열심히 일해보자 마음먹고 다녔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군요.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독하게 마음먹고 버텼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도는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유부남이었던 대리님이 제가 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몇 번 자진해서 도와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소문난 인꼬부부로 와이프 되시는 분 역시 저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유부남인 그 대리님과 이상한 관계라며 처음부터 제가 꼬리치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지금 같았으면 어차피 사표 쓸 거 시원하게 소문낸 인간들 찾아가서 들이받기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등신같이 도망치듯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네요. 그 후로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고 거의 3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까지 집에서 패배자처럼 인생을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고 대인관계가 꼭 필요한 일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지금처럼 혼자 사무실 차려놓고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1인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찬성을 하시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한 푼이라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수익분기점을 넘겼고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된 거예요. 아마 이때쯤이었을 겁니다. 그동안 자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며 내내 마음 아파했던 대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대리님이 알고 있는 후배 중에 정말 괜찮은 놈이 있다면서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저랑 헤어진 전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격 자체가 매우 활발한 편이고 지나치다 싶을 만큼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거기다 혼자 있는 것보다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서 사회인 야구나 축구단 등등 주말이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활동적인 사람이었죠. 사실 지금도 남자친구에게 고마운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샌가 제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엔 부러웠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조금씩 남자친구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연애하는 동안 남들이 보기에는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지막에 남자친구가 보여준 모습을 생각하면 그건 저만의 착각일 뿐이었네요. 말로는 자존감을 높이라고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해주는 척했지만 돌이켜봤을 때 결국 저를 가장 함부로 대한 사람이 남자친구였더라고요. 물론 연인이 되고 한두 달 정도는 제 의견을 존중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교묘하게 제 의견보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모든 일을 이끌어갔더군요. 데이트 코스부터 메뉴를 선택하는 것까지 대부분 의사결정을 남자친구가 정하는데 바보같이 그때는 모든 의사결정을 제가 스스로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하지만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하기라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약속하고 나니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 결혼하자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처음엔 엄청 많이 망설였습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건 확신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이른 건 아닐까. 지금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는 겁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말로는 기다려주겠다며 저한테 시간을 충분히 주는 척하더니 그때부터 제 입에서 결혼을 승낙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일장연설을 하더군요. 진짜 세뇌를 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을 만큼 집요했습니다.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상견례 날짜까지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결혼에 대해서 100% 확신은 없었지만 막상 그렇다고 싫다고 말할 이유도 찾지 못해 그냥저냥 끌려가고만 있던 차에 처음으로 남자친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헬스장을 등록하고 거기다 비싼 돈 주고 PT 선생님까지 예약을 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저한테 PT를 해주는 선생님 성별이 뭐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남자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뭐에 꽂혔는지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요즘 헬스장 가서 PT 받는데 남자 여자 따지면서 받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걸어서 갈 만한 헬스장이 딱 한 군데거든요. 하필 여자 선생님이 그만두셨다고 해서 그냥 남자 선생님한테 예약을 한 건데 그걸로 저렇게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난리 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운동하러 갈 뿐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남자친구는 그게 아니래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상대방 남자는 아니라면서 젊은 남녀가 같이 땀 흘리며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제 기준에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저한테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는 걸 말이에요. 순간 또 주눅이 들어서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저는 할 수 없이 차로 30분이 넘게 걸리는 여성 전용 헬스장에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남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하긴 했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친구의 강압적인 말과 행동에 상당히 기분이 좋지가 않았죠. 그리고 저에겐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스스로 다짐을 해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참고로 저는 자가로 방 2개짜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나 흘렀네요.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사무실로 왔다 갔다 하며 지냈는데 그때는 새벽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4~5평밖에 안 되는 사무실에서 자는 것도 한두 번이지 도저히 힘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미리 유산 준다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지금 빌라를 매매해 주셨고 그 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벌어서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 반 이상 갚은 상태입니다. 물론 안 갚아도 되는 돈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공짜로 받기에는 너무 죄송해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돌려주시더라도 일단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고 있거든요. 솔직히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아이 없을 때 신혼생활하기에는 부족함 없는 집이었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저희 부모님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는 점이었죠. 예전부터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저희 부모님 댁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제가 하는 사업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보다 아직까지 심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결혼을 평생 못하고 혼자 살아야 한다 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런 제 성격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타고난 성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남자친구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이해를 못 해준다 그러면 저는 아예 결혼은 없던 일로 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겁니다. 사실 결혼할 여자 쪽에서 집을 해오겠다는데 싫어할 남자는 없겠죠. 어차피 예비시가 쪽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집을 해올 형편까지는 안 되는 처지라 그 부분은 제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를 앞두고 자꾸만 집 문제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입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빌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고, 나중에 아이 키우기도 쉽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큰맘 먹고 빌라를 팔잡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대출 끼고 해서 자기 부모님 근처로 신혼집을 삼자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쓸만한 아파트촌이 없다면서 말이죠.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구입한 빌라가 신축에 속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유치원부터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도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핑계로 집 팔고 이사 가자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죠. 애초에 그런 잡다한 이유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저는 신혼집만큼은 저희 부모님 댁 근처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미리 말을 했고, 또 남자친구는 그때만 해도 알겠다고 해서 끝난 문제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자꾸만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는 건지, 거기다 위치도 자기 부모님 댁 근처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왔다면서 굳이 그쪽으로 하자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참고로 남자친구 부모님 댁은 제가 사는 지역에서 도시의 거의 끝과 끝입니다.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 출발해도 1시간은 넘게 걸려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번 헬스장 문제 때처럼 혼자서 오바를 하더니 자기 말대로 해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지지 않고 확실한 거절 의사를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의견을 강하게 거절했더니 자기도 조금은 당황스러웠는지 움찔하며 그날은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하지만 며칠 후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오더니 자기가 직접 부동산도 알아보고 은행에 대출까지 전부 알아봤다며 진짜 좋은 매물이 몇 개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같이 보러 가자고 그러는데 그제야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이 인간에게는 제 의사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계속 우기다 보면 결국 져주겠지라는 마음이었겠죠. 너무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왜 자꾸 내 말을 무시하냐고, 집값이 오르던 말던 아무 관심도 없고 한 번 싫다 그랬으면 좀 알아쳐먹어야지. 네 눈에는 내가 개등신옥으로 보이냐 그래버렸어요. 그렇게 니네 집 근처에서 살고 싶으면 나 말고 다른 여자 만나서 살라고 질러버렸죠. 제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낸 게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손발이 덜덜 떨리는 걸 겨우 참으면서 끝까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누구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줘야 하는 게 당신 아니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당신만큼 내 말을 무시한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말을 하며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그냥 헤어지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의 눈빛이 돌변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곤 이내 저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보면서 멍청한 거 말 하나 잘 듣는 맛으로 만나줬더니 주제를 모르고 기어오른다니 어쩌니, 남자친구의 입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 믿었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네요. 그때 물이라도 얼굴에 뿌려줬어야 하는데 그럴 정신도 없었던 건 같아요.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놈의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가 싶었습니다. 평소에 저였다면 제가 먼저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놈이 하자는 대로 했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는 진짜 달라지고 싶더라고요. 어차피 나를 먼지만큼도 존중해주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해봐야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더는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그날 저녁에 파혼하고 헤어지자는 문자를 남자친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절대로 후회는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날은 자기도 화가 난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 아무 연락이 없다가 다음 날부터 전화며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전부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실 앞에까지 찾아와서는 다시 예전에 다정했던 남자친구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데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어요. 찾아오지 말라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이번에는 내 마음 못 바꿀 거라고 못 박아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넘게 아침마다 찾아오는데 저희 사무실 앞에 달려있는 CCTV 파일이랑 그놈이 전화 걸고 문자 보낸 거 전부 다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버렸네요.
접근 금지 명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건지만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사무실을 옮겼고 그 후로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걸 보니 제 풀에 지쳐 단념한 듯 싶네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제 성격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고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남의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탈바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씩 노력은 해보려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저를 더 이상 만만하게 보지 않겠죠? 말로는 저를 위하는 척 해줬던 남자친구가 정작 저를 가장 많이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나네요. 그것만 생각하면 없던 오기도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분노를 표출했던 그 장면만큼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두고 앞으로의 변화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